님께서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과 원장님이신데요. 오늘 진료를 보셔야 되는데 진료도 미루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말씀과 수상 소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사업하는 치과의사 매나테커 이서연입니다. 뜻하지 않게 너무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제가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 싶습니다. 저희 팀의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이런 큰 상을 이뤄냈는데 제가 그냥 대표로 나와서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엘그룹 안에서는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좋게 바라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겸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적이 아니고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니까 다시 한번 탑 사업 개발상을 받으신 우리 이서연 사장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시작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제품 먹기 시작한 지가 만 4년입니다. 4년, 벌써 4년이나 되셨군요. 이게 진짜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이거 제가 정말 궁금해서 이 대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군은 아마 많은 사람들, 특히 뭐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 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좋은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돈도 많이 번다라고 알고 있고, 그 치과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도 치과 원장님이십니다. 부부 치과 원장님이시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실 텐데 굳이 맨하탄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있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건강이 너무나 간절해서였고요. 제가 사실 명품이나 옷 이런 거에는 한 번도 관심을 둬본 적도 없고 욕심을 내본 적이 없는데 메나테크 제품을 먹으면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그게 사업의 처음의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품 먹기 시작했을 때가 코로나가 터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까지가 굉장히 치과가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다들 마스크 쓰면서 집에서 안 나왔잖아요. 특히 치과에 대해서 되게 공포감을 많이 가져서 치과 매출이 완전히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환자들이 안 왔었을 때라서 경제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라 본업에서 버는 돈만으로 이 제품을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충당해서 먹기가 좀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도 하고, 제가 50도 안 된 나이에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진짜 밥 먹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치과 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공포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도 수술을 3번이나 했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저랑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나름의 돌파구를 찾느라고 이것저것 사업,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해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다 잘 됐으면은 제가 메나테크를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좀 뭔가 잘 안 됐던 것들이 저한테 다 스트레스로 몰려와서 결국은 지금 메나테크를 만나게 됐고 남편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 네. 남편분을 제가 여러 번 배웠었는데 덩치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어쩌면 미녀와 야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건강해 보이는데 어디가 편찮으셔서 수술을 3번씩이나 허리하고 목 수술을 3번을 받아서 허리가 뭐 이렇게 두껍고 그랬는데 허리가 안 좋으셨구나. 치과 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진단까지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편도 나름대로 되게 고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시절에 모든 분들이 다 힘들었는데 지금 듣다가 보니까 맞아,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치과 가면 마스크를 보고 입을 오히려 벌려야 되잖아요. 진짜 그 코로나 시국에 치과 가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과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래서 메나테크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인세와 같은 그런 소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이 드네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 나 다단계 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무뚝무뚝 들 때가 있는데,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으로서 어쩌면은 주변의 시선들이 더 따갑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이걸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생겼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 그런 신경 쓰이는 시선들에 대해서는 또 어떠셨는지, 처음에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 나갈 때 그때 심정은 어땠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초창기에 환자들한테 제품을 전달하면서 느꼈던 반응이 굉장히 냉랭하더라고요. 원장님이나 많이 드세요.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그 표정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마치 수익 사업을 하나 더 늘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선입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네트워크 판매로 뭔가 수익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20대 여성 교정 환자분인데 자궁 근종이 너무 크게 생겨가지고 교정기를 떼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메나테크 제품으로 클린을 하시면 이 근종이 이렇게 혹시 수술을 안 하게 될 가능성,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회복이 빠르거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한번 이거를 알아보셔라,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번 권유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딸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다단계 약을 권하냐면서 원장이 제정신이냐고 막 욕을 막 버럭버럭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치과의 데스크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 원장이 이 다단계 약을 환자한테 권하는 거 아니냐고 막 데스크 직원들한테 막 뭐라고 엄청 컴플레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게 메나테크를 하면서 이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나서 치과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게 조금 이렇게 좀 더 실감이 됐던 시절이 있었었고요. 그때마다 좀 이거 이외에도 뭐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제가, 치과 의사가 너의 마지막 직업일까? 아니면 메나테크가 너의 마지막 직업일까? 그걸 저한테 자꾸 되물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치과 의사보다는 메나테크가 마지막 직업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는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의사 선생님이면 고객한테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다 먹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데스크에서 그 전화 받았던 그 직원분들은 원장님 왜 쓸데없이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이런 이야기하는 직원들은 안 계셨어요? 내색은 안 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뒷얘기지만 사업적으로도 직원들한테 권유를 했을 거잖아요. 음. 막 지금도 이렇게 막 꼼꼼히 써갖고 왔는데 막 STP를 한다고 막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면서 A4 용지에 막 준비를 해서 사업 STP를 직원 한 분 한 분께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첫 번째 권유를 받았던 분이 다음, 이렇게 두 번째로 높은 직원분께 다음은 네 차례야. 원장님이, 너한테 다단계 하라고 권할 거야. 너 조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후문이 들려오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몰랐는데, 음. 아까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고, 나중에 너 다단계 한다고 부를 거야 했던 그 얘기를 들었던, 직원분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래요? 저기 네. 계시네. 예. 네, 아유, 그때 말로는 못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되게 많이 불편했을 거란 생각을 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비전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직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맨한테 할래 안 할래 안 한다 그러면 나가. 그래서 맨한테 한다라고 하는 직원만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자, 제가 제가 예전에 원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제일 쉬웠던 것이 공부랍니다. 공부. 공부가 제일 쉬웠었고 자기는 공부밖에 안 했대요. 저는 완전 정반대거든요. 저는 공부가 제일로 싫었었고 공부를 제일 안 했던 사람인데 정말 공부밖에 모르셨던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시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좀 이거 아까
어, 공부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진상 고객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사업자 마음은 정말 1도 없었고 이 제품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매 눈으로 따져보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MBA 강의를 고시 공부하듯이 굉장히 막 필기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저한테. 예, 그런데 꼼꼼하게 따지면서 듣다 보니까 제품을 계속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까 사업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리고 SM을 계속 듣다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제가 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리려면은 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더 잘 쏙쏙 들리거든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공부가 된다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니까 되게 확확 뭔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 고객이 혹시 괴롭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시면 저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진상을 펼쳤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진상을 펼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장님 같은 진상 고객 뭐 100명이 오더라도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브론즈 PD도 되시고 또 곧 실버 PD도 목전에 두고 계시고 또 탑 사업 개발선까지 받으셨으니 이런 진상 고객 100명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께서는 약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제품, 메나텍 제품 드시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례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님에 대한 사례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엄마가 수십 년간 하드렌즈를 끼셨거든요. 예, 안경을 끼시면 교정 시력이 안 나와서 답답하셔서 렌즈를 계속 끼고 싶으셨는데 최근 들어서 렌즈만 끼면 뭔가 분비물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아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수술을 하려고 굉장히 유명한 안과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녀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수술을 하면은 해결이 되겠는지 물어보셨는데 안타깝게도 수술로는 전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들으시고 너무 상심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막 태국 GIP를 같이 가자고 엄마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아, 엄마가 눈이 안 보여서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엄마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한번 드셔보시라고 저희 엄마가 약사시기 때문에 메가요법에 아직도 좀 거부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아이서포트, 트루퓨어, 오메가3 이렇게 세 가지를 메가요법을 권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의료인이기도 하고 스폰서이기도 한데 여전히 저희 엄마 약사시잖아요. 제 얘기에 다 모든 걸 다 수용하진 않으시고 엄마가 받아들이시기에 오메가3 메가요법은 좀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두 알씩 하루 세 번을 드시기 시작하고 딱 3일 만에 그 눈의 문제가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GIP를 같이 다녀오셨고 GIP에서 막 만나는 분한테마다 이 얘기를 다 맞아요. 하시면서 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이명지 사장님한테도 막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더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뒷얘기가 엄마가 이제 오메가3로 그게 회복이 돼서 너무 기쁘셨는데 돈 생각이 나신 거예요. 지금도 현업 약사시고 오메가3가 더 저렴한 게 있잖아요. 네. 약국에 더 저렴한 게 있어서 이게 전문의약품 이렇게 처방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심혈관 질환 환자들한테 꼭 처방용으로 나오는 오마땡이라는 그런 오메가3가 있거든요. 그게 전문의약품이고 이제 좋으니까 이걸로 바꿔 먹어도 용량만 늘리면 되겠거니 하고서 그걸로 바꿔서 드신 거예요. 음. 저한테는 말씀 안 음. 하시고. 근데 보름이 지나니까 다시 눈이 원점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데? 그래가지고, 아, 오메가3 메가요법도 안 되나 보다. 되게 실망하시면서, 좌절하고 계실 무렵에, 생각을 하셨대요. 아, 하느님께서 우리 딸을 통해서 메나테크 정보를 이렇게 나한테 주셨는데,
이거를 내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전문의약품 이걸로 바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 한 번만 더 메나테크로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메나테크 제품으로 바꿔서 드시기 시작한 지 딱 3일 만에 다시 문제가 해결되셨다고 해요. 저도 이 정도로 좋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엠브로토스랑 우리는 만나볼 메나테크에는 이게 독보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 다른 제품이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도 못했었는데 엄마가 이거 다 알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약사님들께서는 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뭐 이렇게 딱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메가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처럼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메가요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약사님께서 고정관념을 깨시고 따님께서 권유하시는 이것을 보고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품을 드시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례를 만들어내셨는데 제가 태국 아까 GIP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골프에 진심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께서 오메가3를 말씀하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계속 렌즈에 콘택트 렌즈에 기름이 계속 끼더래요. 닦아도 이게 안 닦여지고 그래도 공을 봐야 되는데 공이 잘 안 보이더라는 게 렌즈에 이게 계속 기름이 끼니까 공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골프 치는 것도 못 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민되셨던 분이신데 우리 제품을 먹고 그게 싹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야, 나 오븐에서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사례가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그 뒤로 다른 제품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니까 약간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좋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셔서 제품을 드시면서 많은 체험을 하셨잖아요. 원장님의 체험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엄마가 약사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체력이 되게 약골로 타고났는데 맨날 아파가지고 엄마가 거의 항생제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요. 제품을 먹을 초반에는 그 약의 독소를 빼내느라 그랬는지 저는 반응이 참 더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때 확신을 갖고 싶어서 제가 도우미 이모님께 카탈리스트를 전달을 해봤는데 이모님은 뭘로도 좀 잘 해결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좋은 비타민제도 드시고 계셨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구내염을 항상 달고 사셨는데 카탈리스트 드시고 딱 3일 만에 이게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다 3일이에요. 희한하네. 네.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똑같은 거네.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에 고양이한테도 먹여봤거든요. 실험을. 임상 테스트를 임상 주변의 실험. 사람들한테 다 하셨네요. 네,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조금씩 이렇게 뭔가 걔네들 간식에 타서 먹였는데 뭐 털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애가 털이 반치르해지면서 일주일 만에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역으로 제가 내 몸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제품을 계속 꾸준히 먹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제가 뭔가 얘기를 안 했는데 원장님 요즘 뭐 피부에 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 있어요? 피부과 다녀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혈관 나이, 신체 나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 연령보다 6살이 젊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메나테크를 만났을 당시에 몸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신체 나이가 60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마른 비만이라서 고지혈에다가 지방간도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몸 상태였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메나테크를 만났을 시절이 코로나로 굉장히 막 어려운 시절에다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던 시절이라 스트레스도 엄청 많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제가 할 수 없는 체력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적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을 조금만 덜 자도 거의 비염 때문에 막 비염 폭발해서 휴지를 막 풀고 와야지만 되는 출근을 할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휴지를 안 쓰고 왔거든요. 그것만 해도 저는 아침에 휴지를 쓸까 할까? 안 쓸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제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만 나이 47이고요.
예. 47세에 48인데. 신체 나이 60이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은 6세 젊었다고 하니까 60세에서 40세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0년이나 진 거예요. 정말 제품을 통해서 건강해지시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도 이렇게 큰 성장을 일궈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트워크 사업은 또 처음이신데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뭐 좋은 일들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힘든 시기, 힘든 과정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애로점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일단 시간과 체력의 안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서로 너무나 다양한 생각과 이렇게 배경과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사업이잖아요. 소통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네. 없는데 제가 공부밖에 안 했던 사람이라 소통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책하고는 소통이 잘 돼도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소통 관계성에서 잘 극복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렇게 잘 지내오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스폰서 사장님께 그럴 때마다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셨을 것 같냐고 질문을 음,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되게 범생이 삶을 살았잖아요. 네,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소한 것까지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사소한 까지 질문을 하셔서 좀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질문하시는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네. 꼼꼼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를 질문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했던 것들이 다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혜그룹에는 씨앗 도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씨앗 도서에서 이제 뭐 미라클 돈독이라든지 돈독에서 이렇게 리더 사장님들이 뭔가 하셨던 것들을 메모하면서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럴 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책이 뭐였지? 하면서 찾아보고 다시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답은 책에서 다 찾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자, 메나테크 사업자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저도 그랬지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알아보고 고민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진상 떨면서 까다롭게 알아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론은 하는 게 맞다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을 허비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중에 하나는 이걸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일로 받아들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어, 이 사업이 어렵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힘들 때, 그때, 이게 나한테, 메나테크가 나한테 일인가? 나는 여기에서 도대체 얼마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나?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냉정하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되니까 못할 것 같은 일도 하고 음, 좀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 일을 할 거라면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일,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좋아졌어 라는 것들을 계속 스스로한테 저한테 세뇌시키듯이 이렇게 되새겨 봤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뭐가 좋아졌지? 뭐가 기뻤지? 뭐가 감사했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우리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초기에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때, 이것을 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뭐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메나테크 사업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다른 거 또 다 하고 남는 시간. 이게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초기부터 이 비즈니스를 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 순간부터 메나테크 사업이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진상 고객에서부터 멋진 사업가로 거듭이 나셨는데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부밖에는 안 하셨고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내면의 사업가의 기질 자체가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우리 원장님 가지고 계시는 목표 그리고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에 어떤 목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에게 메나테크 정보를 주셨고 제가 진상 고객이었고 힘들게 했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어주신 김도경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저희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파트너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4년도에 너무나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파트너분들이 목표한 꿈을 이루지 못하셔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스마트 구독 보상이라는 좋은 이렇게 어떤 플랜과 좋은 보상 플랜도 나왔으니까 그걸 통해 모든 분들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멋진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탑 사업 개발상을 수상하신 우리 이서연 사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